여기 해외 각국의 경제학 교수들과 은행권 관계자들이 모이는 경제학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인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한국인 남성이 강의 참석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학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모니카라고 합니다. 평범한 독일에서의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던 저는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겨 한국의 은행권에 취업하기 위한 취업 스터디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취업 스터디에서 저희의 한국은행권 취업을 도와주는 한국인 친구 현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역시나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은행권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었고, 그렇게 저와 현재는 1차 시험을 통과한 뒤 한국은행권 취업의 마지막 면접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고향이었던 독일에서 경제와 은행에 관련된 영향력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3차 면접까지 시간도 어느 정도 남았던 터라 한국인 친구 현재를 설득해 독일을 소개해줄 겸 강의도 들을 겸 해서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열리는 경제학술회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실제 은행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시적인 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들은 꽤 배움의 영향이 있었지만, 세 번째 순서였던 한 중국인 경제교수의 강의가 시작된 후로 저는 저희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건 역시나 저희 한국인 친구 현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경제학 교수라던 리슈밍 교수는 뜬금없이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벼랑간 한국 청년의 월급이 평균 10만 원이라는 주장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괴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자료 화면을 켜고 강의를 이어나가던 리슈밍 교수는 현재 대국 중국은 전 세계 나라들 중 가장 강인하고도 효율적인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인 이유 때문인지 중국에는 노숙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소수로 남아있는 중국의 노숙자들조차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월급인 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경제 자체가 부유한 상태이기에 중국인 노숙자들의 간단한 쓰레기 줍기 활동도 한국의 대기업과 맞먹는 국가임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각 나라의 뉴스들을 보면 중국의 경제를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한국의 경제 순위를 올려치게 하는 이상한 소식들이 주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조작된 통계 자료를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현재 완벽한 경제 대국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일단 중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현재 실직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양질의 대기업과 고임금 일자리들에 모든 중국인 청년들이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 역사상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청년들의 임금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 월급 200만 원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평균 월급인 10만 원과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가치의 디지털 산업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또는 한국인들은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경제 선진국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1차원적인 서비스직인 편의점의 월급을 200만 원 받아갈 수 있나요? 이처럼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 속이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만약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중국은 이미 경제 대국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의 경제를 통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 많은 인구가 해외 각국으로 퍼져나가 편의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중국의 엄청난 인구로 중국은 금방 초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과 한국은 이러한 경제의 문제를 모르는지 자신들의 평균 임금이 중국인들을 초월했다는 황당한 소리만을 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가짜와 같은 경제 대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국가 자체적으로 길거리에 외제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광경이 바로 허름한 길거리에 외제차가 다니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이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돈이 많지만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는 것이고 한국인들처럼 보여주기 위한 사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의 몇몇 지방도시들은 그 도시 자체 하나만으로 한국의 경제 총량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의 도시 하나에 불과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너무나도 쉽게 중국 정부의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는 거짓이 없어서 이는 모두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이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라며 옹호하기만 하는 이상한 사상의 외국인과 한국인들 뿐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중국에는 600만 개 이상의 은행권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인들은 모두 부자이기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취업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지 전부 한국으로만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는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간다면 금방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머무를 수 있는 집이라는 시설조차 없어서 지하철 벤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노숙자들이 아닌 평범한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중국은 완벽한 경제 프레임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무료의료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부자 나라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제도인데요. 여기도 은행권의 취업을 노리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월급 10만 원의 가난한 나라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대국 중국으로 올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강의가 뿌듯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는 모습을 보였고 저와 현재는 그러한 중국인 교수의 표정을 보며 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있게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취업 스터디에도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이 말한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라는 사실은 두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웃음을 참아야 할 정도였거든요. 특히나 한국에서 카페 아르바이트와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간 뒤 한국 은행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저로서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급 170만 원을 받아 집세와 수도세를 지급하고 저금까지 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그럼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인 교수는 그저 거짓된 사상을 전하기 위해 한국의 임금 자료들을 조작한 것 같았고 외국인인 저조차 한국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까무러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옆에 있는 현재는 꽤나 화가 난 듯 보였는데요. 현재는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동이나 자료들을 통해 문화를 약탈해가거나 한국 고유의 음식들을 뺏어가려는 국가적인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했고 지금의 이 상황 또한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현재는 자신이 저 중국인 교수보다 경제 상황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곳 강의장의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겠다며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마이크도 없이 일어난 현재는 정확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리슈민 교수를 향한 반박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 취업생입니다. 교수님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전달해 주신 한국의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통계의 조작을 이용한 발언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한국에서 일하시거나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저로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는데 아마 한국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라면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국 젊은 인구의 평균 임금이 1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중국의 자료와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 노트북을 켜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검색해 보더라도 한국 젊은 인구의 평균 임금은 200만 원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직접 발표한 경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젊은이들의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라는 교수님의 주장은 다소 황당하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중국 젊은 인구의 임금 지급 통계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중국과 한국의 자료를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과거 중국의 인력보장관리단에서 직접 발표한 중국 도시들의 최저임금 순위에서 중국은 모든 도시들을 전부 합쳐 평균 임금 30만 원 수준의 통계를 보이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과거의 평균 임금에서 5만 원이 하락한 25만 원 수준의 결과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수도인 중심 도시들을 세분화해 통계를 내더라도 같은 수치이며 이 말인즉슨 현재 교수님이 주장하신 월급 평균 10만 원의 상황은
오히려 중국 젊은이들의 상황과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은 이와 관련한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중국의 새로운 신세대들은 한국과의 경제 격차를 깨닫고 한국으로의 해외 취업을 위해 중국을 대거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정말로 가난한 후진국이라면 중국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현재 중국은 젊은 노숙자들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국가적 단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평균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월급 20만 원 수준의 가난한 중국 현실을 깨닫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은 아예 포기한 채 인터넷이나 디지털 사업을 통한 한방의 경제활동만을 노리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중국의 젊은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중국의 경제는 더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최대 강점이었던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수출의 항목도 이러한 중국 젊은이들의 경제활동 포기 문제로 완전 중지되고 말았죠. 그들은 24시간 열심히 일을 해도 20만 원 임금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며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로 현재 중국은 평균 1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 방 한 개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회규칙마저 생겨나고 있죠. 젊은이들의 평균적인 임금은 20만 원 수준이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는 집의 비용이 이것으로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명 이상의 중국 젊은이가 모여 150만 원 이상의 집세를 만들어내야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대기업 취업 인구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경제 중심가를 가보면 낮에는 양복을 입고 일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길거리에서 양복을 입고 노숙을 하는 중국 청년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단 한 벌의 양복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기본적인 의식주 활동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들 또한 중국의 대기업 직원이지만 평균적인 임금이 6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더더욱 큰 문제는 바로 중국 정부가 교수님과 같은 사람을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개선할 의지 자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취업한 몇몇 중국 청년들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라고 있지만 말이죠. 물론 한국에도 이러한 자본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 국가의 올바른 경제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선진국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 문제나 빈부격차를 전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저 자신들의 1차원적인 생산활동을 대신해줘야 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문제를 깨닫고 중국을 탈출할 수 없게 모든 인터넷과 TV 프로그램을 검열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대시대의 상황은 꽤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많게는 200만 원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으며 중국보다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 환경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죠. 즉 한국에서는 간단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이미 중국의 소득 상위 1%에 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현재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고 철저한 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월급 20만 원을 받으며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거짓의 사실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교수들 때문에 중국의 처참한 경제 후진국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말이 정말 믿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을 켜고 한국의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인 시급은 1만 원 이상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취미생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누구나 중국의 1% 소득 상위에 올라설 수 있죠. 이 정도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순위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한국이 후진국이거나 가난한 나라라는 말을 하는 당신의 경제학과 교수의 자격이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인 친구 현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한 중국 교수의 모습을 보는 저조차 민망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저희 주위에 있던 외국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이 전 세계 여행 국가 중 가장 부유한 나라들처럼 보였는데 처음부터 중국 교수의 주장이 거짓말인 줄 알았다며 단체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단상을 내려가려던 중국인 교수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는 갑자기 현재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라며 더더욱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국 교수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한국인이 맞나요? 이곳에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가 있는데 지금 그의 주장과 전혀 다른 발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월급이 평균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친다면 중국도 평균 월급이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중국이 한국보다 땅의 규모도 훨씬 크고 당연히 국가적이나 경제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훨씬 많은데 한국보다 중국이 가난한 나라라니 이게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저 위대한 경제 대국 중국이 부러워서 거짓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행복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발언을 중국 정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데요. 실상 한국에서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버스와 지하철처럼 돈을 내고 타야만 하는 교통수단들이 현재 모두 멈춰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당신들이 그렇게나 선진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현재 너무나 가난한 한국의 경제 문제 때문에 2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 공항에 불과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새벽에도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심야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가난한 나라의 경제 케어를 위해 새벽에도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이러한 강제적인 시스템을 한국은 새벽에도 치안이 좋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 자체가 가난한데 치안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 예시로 지금 한국을 가보면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부유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외국인들이 여행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한 도시 치안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가난한 한국인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에 속아 여행을 온 외국인들을 보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의 가방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범죄 순위가 높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유하고 위대한 나라인 중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의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사실도 하루 종일 단 1시간의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했을 때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현재 가난한 나라인 한국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부자 나라의 국민인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치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신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실제 중국의 청년들은 한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저 묵묵히 중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선진국 중국인으로서의 위대한 자부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황당함에 결국 저를 말리는 현재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느낀 실제 경험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외국인들의 가방을 훔쳐가고 있다는 황당한 중국 교수의 주장이었는데요. 해외 취업을 위해 많은 나라들을 경험해봤지만 제가 겪은 나라들 중 한국인들은 따뜻한 배려와 마음을 가장 많이 보여준 나라였고 심지어 제가 버스를 탈 돈이 없을 때마저도 외국인인 저에게 버스비를 줬던 한국이기에 저는 교수의 말을 손을 들어 끊고 빠르게 반박을 이어나갔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현재 독일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한국은 그저 가난하고 중국은 부유한 나라라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교수님의 주장 중 정말 어이없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왜 외국인들의 가방을 훔쳐간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인 저조차 한국은 서울에 도착하기만 하더라도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나라이고 길거리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전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와이파이 시스템마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제가 중국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갔을 때 도난 사건을 겪었는데요. 심지어 현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각국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따뜻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혹시 한국의 카페에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가더라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장면을 보신 적이 없나요? 이러한 명확한 근거 자료들이 있는데 한국은 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라니
교수님은 중국 당국의 돈을 받고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천공항은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고 있고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통계와 이민 통계는 전 세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이제 모든 나라는 중국이 껍데기에 불과한 거짓 경제와 후진국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국민 대부분은 에어컨도 없는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 아시나요?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에서조차 이러한 에어컨 바람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제 규모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시네요.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경제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미 한국의 경제 규모와 선진국 시민의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만 거짓 주장을 그만하고 단상에서 내려와 주세요. 저도 모르게 열변을 뱉어냈을 때 이미 중국 경제 교수는 단상에서 사라진 뒤였고 황급히 사회자가 달려나와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현재는 자신보다 제가 더 한국인 같았다며 저의 용기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은행권에 취업하려는 목표는 분명하나 저는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나라들 중 가장 선진국이면서도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 분명했으니까요.